삼성전자가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오늘 오전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철강주들의 동반 반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주 내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3,500억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 효율성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하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커졌죠. 31,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금융주 동반 강세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지주는 오늘 장 초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2.69% 반등하면서 48,05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삼영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 부분 또 배당 신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 덕분에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6% 오른 11,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CJ이르면 넷마블이 끌고 또 도깨비가 이끌고 있는 주가의 상승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반등하면서 1.48% 오르고 있고요. 68,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그레이트, 완리 등의 종목들 주식 배당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입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보통주 한 주당 0.1주의 주식 배당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3.66% 현재 상승한 1,415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인텍은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4.79% 오르면서 8,1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아티아이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3거래째 연속 오르면서 오늘 장에서도 2% 오른 2,0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는 중국에서 26억 규모의 자금 조달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4.71% 오르고 있고요. 9,56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노스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작은 여기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 가능성인 상태고요. 현재 주가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5.76% 오른 4,04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퓨전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 첫날입니다. 주가는 좀 하락세 그려내다가 현재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7.95% 오르고 있고요. 공모가가 11,500원이었는데 훌쩍 상회하면서 22,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꺼전자는 내년 매출이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주가 오르면서 5.43% 오른 7,77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포스코도 있고 현대제철도 오늘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판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계를 통한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 가까이 상승 보이면서 59,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연속 흑자 전환됐고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75% 오른 13만 1,0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대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특징지 쭉 한번 전해들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의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코스닥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역시나 살짝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좀 적절하게 타이밍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일단 유가와 좀 민감한 관련주 한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네.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펙의 감산 합의와 더불어서 오펙의 비회원국도 감산에 동참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유가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금호석유도 동반적으로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에너지나 합성 수지 부분의 실적적인 부분은 좀 개선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4분기에 어떤 시장의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다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자체는 오늘 또 미미하지만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현재 올해보단 내년도의 어떤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타이어 관련된 부분들도 수요가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금호석유가 83,500원을 미미하지만 신고가를 연중 최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현재가는 82,700원을 보이면서 약보합권 정도로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점진적인 상승
상승 추세가 꺾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 접근 전략보단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좀 중기적 관점에서의 추세의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또 올랐던 만큼 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그런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자체를 일단 익절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81,000원 정도 일단 제시해드리니까 이 정도 부분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 참조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리노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재난, 지진 관련 섹터에 엮여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도 좀 장대 양봉을 강하게 붙이면서 급등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스포트뱅크 계열사와 관련되어서 컨소시엄에 매각된다는 얘기들이 이미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일 거래소에서 이 리노스가 지분 매각과 관련한 조회 공시가 나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가는 6.4% 올라서 4,070원 전환 시점까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일단 주가 자체가 급등락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 정도의 흐름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에 일단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4,150원 정도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져서 이 가격대가 안착이 되어진다면 4,3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변동성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점 참조해 보시면서 4,150원 안착 여부를 좀 잘 유심히 지켜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위원님과 함께 또 종목 전략 챙기겠습니다. 어떤 거 특징주로 고르셨나요? 네,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SK네트워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의미입니다. 나는 면세점 탈락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악재지 않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오히려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미 패션 사업부를 현대백화점에 매각한 거가 이미 그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TV에 나와서 면세점 사업은 SK그룹에서 아주 조금밖에 차지 안 한다. 그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었던 결과이기 때문에요. 전 주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악재는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가의 시각 분석을 좀 기다렸었는데 증권가에서 후속 포인트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그래서 패션 사업부와 면세점 사업이 돈이 잘 안 되는 거였고 오히려 투자가 늘릴 수밖에 없던 건데 이번에 두 사업부를 정리하면서요. 오히려 500억 원의 손익이 내년에 바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익 자체에 플러스가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트레이딩 매수 전략은 충분히 유효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좀 약했는데 오늘은 조금 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볼트 EV, 볼트 순수 전기차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런칭에 성공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기차 대중화는 결국은 GM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이것은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같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데 일단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이야기 나눠 들었고요. 이제 시장의 특징적인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자체는 연중 또다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7강 업종을 걸미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유시해서 지수 관련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약보합권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까지 좀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전일 조정 이후에 또 탄력이 좀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수의 변동폭 자체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오히려 조정 구간에서는 실적주와 관련된 저가 매수의 대응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조정 구간을 좀 잘 한번 매수 기회를 활용해 보자라고 단계적인 접근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 위원님의 전략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장도 또 잘 가네요. 네,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하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나 개미 투자가들은 야, 삼성전자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니?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삼성전자 올해 주가 상승률이 44.9%입니다. 44.9%, 뭐 많거나 적거나 다들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 경제 성장률이 20배로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비교로 말씀드리면 4.5%가 플러스 났습니다. 4.5%. 연말 대비 올해 4.5%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코스닥 열심히 했다 이거죠. 코스닥은 올해 마이너스 9.1%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무조건 삼성전자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한 주라도 사고 나서 다른 걸 사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나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략에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